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분 수습을 위한 출구를 찾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네요. 네, 임선숙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인데요. 오늘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사의를 갖고 있다. 오늘의 현장 최고위라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후임으로는 비명계이자 호남 지역 인사인 송갑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주요 당직자 중에 일부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 의혹 제기로 입길에 올랐던 김의겸 대변인이 교체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당무 정지를 논하는 당무위원회에서 전해철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라고 표현한 것도 이 교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성준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변인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문진석 의원은 개인적인 문제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신영대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고요.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은 비교적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과정에서 이제 탈당했던 분이죠. 민영배 의원 복당론이 나오고 있군요. 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끝나면서 위장탈당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민영배 의원 복당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자격으로 위원으로 참석해 가결에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의 복귀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민 의원이 원할 경우 복당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꼼수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한 민영배 의원의 결단이었다. 이제는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당이 요구하면 바로 복당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공개 절차를 통해서 당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인적 쇄신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시는 진 작가님? 이거 하나만 하죠. 지금 인적 쇄신해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대표거든요. 대표는 놔두고 지금 밑에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갈아서 뭐 합니까? 일단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 갈아가지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예. 그 밑에 사람들 하려면 그 최고위원회 정청래라든지 뭐 김용민이라든지 강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거취를 뭐 바꾼다라든지 이 사람들의 거취를 뭐 정리한다든지 해서 뭐 당이 좀 달라지겠다, 기조가 달라지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이번에 기소된 거 있지 않습니까? 기소된 사건 예. 이재명 대표 예. 이게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렇다면 빨리 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거고 재판에? 지금 두 번, 이틀이나 3일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주일에. 예, 대표직이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지금까지 나온 쇄신안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 아니 이 사람 쇄신 대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임선숙 이분이 왜 쇄신돼야죠? 뭘 했길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사람들 아니. 그 김의겸 대변인 같은 거 이분 사고 친 게 언제적입니까? 몇 달 전이거든요. 쇄신을 그때 바꾸든지 이제 와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김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최고위원들하고 당 대표는 투표를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자유로 물러나고 말고하를 본인이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뭐 누가 당 대표가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임선숙 최고위원이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해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뭐 본인의 일신상의 사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인사인 송갑석 의원을 뭐에 대한 제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제안이 뭐 지금 뭐 받아들여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실 대부분 지금 설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사무총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 좀 던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정해지고 나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민주당의 쇄신 어느 정도까지 가야 국민들의 쇄신이야. 인적 쇄신. 인적 쇄신책에 대해서 이른바 비명계에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냐가 일단 관건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비명계 내에서도 일단은 이 정도로 하자라는 쪽이 있을 거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쪽 이렇게 분화가 될 가능성이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 직전까지 계속 대표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가 돼서 인적 쇄신을 단계적 퇴진론에
1단계 정도로 보는 이런 시선도 비명계에서는 잔존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예, 잠시 후에 박용진 의원을 만날 예정이어서요. 또 이런 인적쇄신 문제에 대한 생각 어떤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법안, 검수완박 법안 효력이 인정된다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등에 대해서 국회법을 통해 규정한 심의 토론 권한이 침해되었다,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 판결이 나온 동시에 예. 법안이 무효인 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특히 반발하는 부분이 이것이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재 결정은 궤변의 극치라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철규 사무총장은 절도죄는 성립이 되는데 그 물건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헌재 결정은 기회주의적으로 보였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제 반면 민주당에서는 판정승을 거뒀다라는 언론 평가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네요. 네, 내용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두고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검사 수사 권한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아니고 입법으로 조정 배분할 사항이라고 판결을 했고요. 예.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면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사퇴 요구를 했는데요. 전직 법무부 장관들인 박범계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한 장관은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구했다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고요. 박범계 의원은 탄핵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오늘 여야 각 당들의 반응, 후폭풍이 앞으로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친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사실 그 판결이 좀 이상하거든요. 헌재 판단? 절차는 위헌인데 결과는 합헌이다. 이건 진짜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라는 거고, 그 이상민 의원의 말대로 상당히 기회주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걸 갖다가 또 위헌 판단을 내려니까 그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논의 과정을 보면 4대 4거든요. 사실은 아주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5대 3이라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4대 4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5대 4로 결정이 5대 난 4인데 거죠.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준 사람이 누구냐? 문 대통령 몫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퇴임하게 되면 인적 구성이 바뀌면 예. 판결이 아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장관 사퇴를 하는데 그 사퇴하는 요구가 뭐냐면은 음. 공감하지 못한다 판결에. 음. 나도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그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되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툭하면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또 총리 탄핵 이야기하고 장관 탄핵하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이게 예. 짐바브웨 달러가 됩니다. 말이. 짐바브웨 달러. 예, 일경 달러. 이게 사실 1달러도 안 되는데 일경 달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누구의 시점으로 봐야 되냐면 당량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시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 검수완박법은 그 당시에 국민 대다수에게 외면을 당했던 입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검수완박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라고 한다면 꼼수 입법에 꼼수 시행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입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편을 들어가지고 이겼니 졌니 이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잘못된 법안이에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하나 공감하기 어렵다. 뭐 이 정도 그렇죠.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왜 탄핵 사유가 돼요? 자기 의견을 얘기 못 하는데 법률가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나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진 작가님은 판단은 존중을 하십니까? 아니면? 판결은 존중해야죠. 안 존중할 수가 없잖아. 어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나온 건데. 자, 김 소장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문제면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서 하면 해결되는 문제는 전 아닌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3명, 정당에서 3명, 지금 현재는 구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각 1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대법관이 3명 임명을 했는데 그중에 1명은 양승태 대법관이 임명했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의 사상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가운데서 법안의 위헌 여부가 뭐 사실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간통제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합헌이 됐다 이제 위헌으로 넘어가는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함께 담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을 뭐 우리법 연구원이 민변인이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격은 대단히 저열하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번에 추천을 하셔야 된다. 지금 이미 김명수 대법관 2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서 인사청문회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뭐 서약서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법 연구회 소속들은 앞으로는 절대 헌법재판소에 들어오지 말거나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정당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당에서 추천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랬다는 이유로 뭐 거기에 가입했었다는 전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것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절도죄를 성립은 되는데 뭐 물건을 돌려주는 의무는 없다고 말하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본인들이 얼마 전에 그 지금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 이정은석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이 최종적으로 안 받아들여졌던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라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너 무조건 탈락.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점이라든지 뭐 이게 넘었을 때에 따라서 가치의 경중이 있는데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판결했던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법재판소가 1997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4차례나 검찰만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독점적으로 가진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여태까지 해설해 왔는데 그 해설 자체를 부인하면서 특히나 한동훈 장관 위험한 발언은 4대 4명의 발언 그리고 1명의 캐스팅 보트 자꾸 얘기하는데 다음번 이게 이분이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검증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번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 법에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쪽이 5명이잖아요. 근데 9명 중에 5명이거든요. 그럼 전체 판사 중에서 이 특정한 연구에 속속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60%냐? 그거 아니거든요.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과잉 대표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번 판결에서도 보수만이 아니라 중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건 다 둘 다 위헌이다라고 둘 다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예. 그다음에 구성이 바뀌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다시 바뀌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수 완박 법안이 그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법안의 그 도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피해를 갖다 시행령이 아니라 뭘로 바꿀 수 있는가? 입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다시 제대로 된 입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그거 할 수 없게끔. 진 작가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1997년부터 4차례나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권이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고 판시해왔던 것이 독점적인 권한으로 판결이 바뀌면 그게 마치 개혁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그건 문제는 뭐냐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별개 사안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검수완박법에 통과하는 것들 절차적으로 위헌인데 결과적으로는 합헌이다. 결과는 합헌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을 섞지 마세요. 두 개의 별다른 문제입니다. 예. 자, 그 이제 뭐 재판관들 성향 문제 뭐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논쟁은 안 하시는 걸로. 예. 자, 김수인 평론가 요 논쟁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정리될까요? 지금 뭐 네. 다시 뭐 이렇게 험제 판단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이 입법은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방법으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뭐 현재 국회 의석 분포로는 이제 법을 정반대 방향으로 가져간다거나 예. 이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남은 관건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시행령, 소위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반대 입장에서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거스르고 있다. 시행령이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시행령에 대해서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입법을 통해서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할 건지 이 기로에 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이제 민주당 안에서 계속 나오고 사퇴해라 얘기 나오는데 김성희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저는 지금은 시행령을 고치는데 일단 먼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 시행령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특히 검찰 쪽의 친한 인사들이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진영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만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도구마에 빠져 있고, 이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수사권 조정하는 건 입법 사안이라고 하면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그 입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거는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민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킨 법이니까 우린 그 법을 따를 수가 없고 시행령을 고치겠어라고 말하는 거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일단은 시행령을 고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검수 완박법원을 내서 수사에 공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긴급 구제역에서 시행령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좀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민을 생각하란 말이죠. 국민을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자기들이 만든 이 엉터리 법 다시 개정을 하든지 이런 시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또 따로 토론 자리 마련해서요. 엉터리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엉터리 시행령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은 꼼수 두 개 꼼수를 둘 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개정만 하면 돼요. 예. 나중에 한번 또 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다음 주에 예정됐던 방일 일정 연기했다고요? 네, 박성민, 배현진 의원 등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여 명은 도쿄를 방문해서 일본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었고 원래 잡아놓은 방일 일정은 3월 27일, 28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방일을 주도한 박성민 의원은 일본 쪽에서 지방선거 등 연이은 선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는 의견이 왔다라고 하면서 5월 13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일 의원 축구대회 즈음으로 미루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악화된 국내 여론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방일 명단에 들어있던 한 의원은 조선일보에 새로운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또 3일절에 그 세종시한 아파트에 일장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장기를 개항한 분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출당 조치됐다고요? 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모 목사에 대한 관한 질문이 나오자 당원이 맞다,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 행동을 했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 요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 목사는 결국에 탈당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철규 총장은 일반 당원이 4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일일이 알 수 없고 입당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라면서 지역 인근 주민들은 A 목사가 이런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계셨다. 바로 출당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런 건데 장제원 의원이 또 논란의 주인공이 됐는데 지난 22일에 국회 행안위 회의하다가 선관위 직원에게 발언을 좀 세게 위압적인 말을 했다 해서 지금 논란인데 어떤 말입니까? 네, 장제원 위원장이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 도중에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장 위원장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예. 당시 상황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하요? 이러세요? 나가세요. 바른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무슨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무슨 같은데요. 오해가 있어요? 예. 아유, 네. 소리가 아주 그냥 우렁찬데. 예. 그때 상황 무슨 중에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예. 했던 장제원 의원이 했던 발언 들으셨고요. 예. 그리고 곧 이어서는 선관위의 기획재정과장에게 들어 어디서 배워 먹은 거야 등의 반말을 하고 이석하시라는 메모를 전달한 사람은 국회 출입 금지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 사실 나중에 좀 드러난 부분인데 박찬진 사무총장이 정개특위 회의 참석을 위해 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질문도 했었다라고 드러났는데요. 박찬진 총장은 당일 오후 5시경 정개특위 참석을 위해서 4시 45분쯤에 자리를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고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윤핵관이라는 직위로 이렇게 상전 노릇을 해도 되는 것이냐. 또 하헌기 전 부대변인은 인간부터 되시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호통을 치고 반말까지 해가면서 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고요. 최근 안철수 의원의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손수조 전 대변인은 장제원 의원의 행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일은 꽤 많으셨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동료 의원과 언쟁이 있기도 표창원 했었고. 의원과의 또 그렇습니다. 언쟁 사건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 장제원 위원장의 호통 사건, 진짜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분이 지금 간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말이죠. 간에 바람이 짐이 잔뜩 곧 들었습니까? 국가다 뭐 이런 거잖아. 내가 곧 이 나라의 실세다. 이게 그냥 얼굴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거든요. 예. 높낮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하대를 하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방방방방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냐? 나를 뭘로 보느냐는데 왜 국회 얘기를 합니까? 나를 뭘로 보냐라는 거고 이석할 이유가 있어서 이석을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저 난리를 쳤단 말이죠. 저희도 방송 중에 함부로 이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딱 보면은 좀 아까 저거 이거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의 저 표정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저게 예. 문제거든요. 저는 예. 갑질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 예.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잘 해고 그리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2019년엔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정개특위안을 만들고 투표를 시작을 하는데 그럼 뭐 국회 직원들이 투표하면 투표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국회의장 한번 바뀌면 봅시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러면서 이제 그 무당은 뭐냐면 다음번에 자기들이 다수당이 돼서 국회를 잡으면 예. 그 현장에 나와서 정개특위 투표를 진행하던 의원들을 돕던 그 직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다행히도 국회의장을 21대 국회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수시로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나온 뭐 대행사라든지 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데 보면 재벌 회장가가 그 회사 임원들을 머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이렇게 과장해서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뭐 가짜는 사학 재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랫 사람들 머슴 대하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위원장을 맡을 자격은 없는 분인 것 같으니까 수양을 좀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도피 행각 벌였던 분이죠. 가상자산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을 초래했던 테라폼레스의 권도용 대표 체포됐다는 소식이죠. 네, 권도영 대표는 발칸반도에 있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필립 아드지치 내무장관은 수도인 포드고리차의 공항에 구금했다고 트위터로 발표했는데요. 예. 권 대표와 또 다른 한 명은 위조한 여권을 소지한 채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로 가는 여객기를 타려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테라폼랩스를 설립해서 테라 USD와 루나 가상 자산을 발행해왔던 권 대표인데요. 두 가상 자산은 2022년 상반기까지는 큰 인기를 모으면서 시가총액 400억 불, 하나로 약 51조 원에 달했었습니다만 지난해 5월 가치 폭락으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 그리고 세계 주요 가상 자산 업체의 연쇄 붕괴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예. 권 대표는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 발행하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고요. 미국 뉴욕 검찰에서도 증권 사기, 시세 조작 등의 총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권 대표가 귀국하는 시기에 맞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지금 국내 송환한다고 하는데 또 언제 들어올지는 미지수라면서요. 이게 또 우리로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게 예컨대 좀 미국에서 요구하거나.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한국하고 미국이 몬테네그로하고 범죄 인도 협약을 맺은 게 다자 협약이거든요. 양자 협약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 쪽으로 신병 인동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고 다만 관건은 이제 미국에서의 처벌이 더 중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권 대표가 자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시나리오도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오히려 한국에 들어온 게 더 미국에서는 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제 범죄는 뭐 300년형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잡으려고 해서 그래서 국내 송환 연기됐던 사례도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권도영 대표도 유사하게 좀 국내 송환 절차가 생각보다 느려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군요. 네, 범죄인 인도 불복 소송 제기도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미국으로 가든 한국으로 가든 그 이전에 일단은 이 불복으로 연기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